불가능합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프랑스 사진작가 앙투안 르루아는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며 단언했습니다. 20년 경력의 야생동물 전문가인 그는 확신했습니다. 인구 1000만 도시 한복판에서 수달이 사람 곁에서 산다는 건 거짓이라고요. 파리 센강에서는 CCTV 수천 대를 설치해도 범죄가 끊이지 않았으니까요. 1년 전 그의 딸이 센강변에서 납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날 이후 앙투안은 강변을 찍지 못했죠. 그런 그가 서울 청계천에서 목격한 건 기적이었습니다. 수달이 아이들 앞에서 물고기를 사냥하고 새벽 6시에 초등학생이 혼자 조깅하고 밤 9시에 8살 아이가 홀로 산책합니다. 백로 42마리가 도심 한복판에 날아들었습니다. 앙투안은 렌즈 너머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생동물이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선 아이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술이 아닌 신뢰로 만든 안전. 세계가 주목한 대한민국의 기적을 공개합니다. 시작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 세계 어디서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앙투안 르루아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야생동물 사진작가로 20년째 일하고 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BBC 와일드라이프 매거진에 제 사진이 실렸죠. 전 세계 습지를 다니며 새와 수달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강변에 갈 수 없어요. 2023년 7월 15일이었습니다. 파리는 여름휴가 시즌이었어요. 센 강변 시태섬 근처였죠.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저는 8세 딸 엠마와 함께 백조를 촬영하러 나왔어요. 엠마가 좋아하는 활동이었거든요. 백조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미와 새끼 5마리였어요. 엠마가 좋아했죠. 아빠, 저것 봐요. 아기 백조예요. 네, 예쁘지? 잠깐만 있어봐. 아빠가 사진 찍을게.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망원 렌즈를 장착했어요. 무릎을 꿇고 앵글을 잡았습니다. 엠마는 제 옆 3m쯤에 서 있었어요. 백조를 보며 빵 부스러기를 던지고 있었죠. 뷰파인더를 들여다봤습니다. 백조가 물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어요.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셔터를 눌렀죠. 1장, 2장, 3장. 그때였어요. 엠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카메라를 떨어뜨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엠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검은 재킷을 입고 있었죠. 엠마를 끌고 가려 했어요. 빠르게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놓아. 지금 당장. 뛰어갔어요. 10m 거리였습니다. 남자가 엠마를 놓았어요. 그리고 돌아서 달렸습니다. 군중 속으로 사라졌죠. 엠마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경찰을 불러야 하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부탁합니다. 한 여성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20분 뒤였어요. 상황을 설명했죠. 남자의 인상착의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거든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CCTV 방향을 아십니까? 저는 주변을 봤어요. 카메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경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기대하지 마세요. 센 강변은 사각지대가 많아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엠마는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악몽을 꿨습니다. 며칠간 학교에 가지 않았죠. 저도 카메라를 들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범인을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어요. CCTV에 잡히지 않았답니다. 센 강변은 관광객이 많아서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죠. 그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엠마는 강변에 가길 거부했어요. 공원도 싫어했습니다. 저는 딸을 3m 이상 떨어뜨릴 수 없게 됐죠. 강변 촬영을 포기했습니다. 문제는 제 직업이었어요. 야생동물 사진작가는 물가에서 일합니다. 새들은 강에 살고 수달은 하천에 서식하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에 갈 수 없었어요. 엠마와 함께도 혼자도요. 클라이언트들이 연락했습니다. 앙투안, 습지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거절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하나씩 일을 잃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2024년이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강변에 갈 수 없었어요. 엠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생강을 잃었습니다.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파리 그랑팔레에서 국제야생동물 사진전이 열렸어요. 저는 심사위원으로 초청받았습니다. 20년 경력이 인정받은 거죠. 비록 최근 1년간 작품 활동을 못했지만요. 개막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심사위원 5명이 전시장을 돌았어요. 42개국에서 온 사진 523점이었습니다. 새, 포유류, 파충류 부문으로 나뉘어 있었죠. 포유류 부문에 들어갔습니다. 북극곰, 사자, 코끼리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모두 훌륭했습니다. 그때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도심 하천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물가에 아이들 3명이 놀고 있었어요. 웃으며 물장난을 치고 있었죠. 그리고 불과 2m 앞에 수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먹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사진 아래 설명을 읽었어요. 청계천의 공존 마이너스 서울, 대한민국. 촬영자 김민준. 옆에 있던 심사위원장 피에르가 다가왔습니다. 놀랍지 않나? 도심 한복판이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조작입니다. 합성이죠. 피에르가 웃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네. 하지만 확인했어. 실제야. 서울시 생태 보고서에도 나와 있더군. 불가능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심에서 수달이 사람 근처에, 그것도 아이들 옆에. 부모가 정신이 있다면 절대 저렇게 놔두지 않아요. 피에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앙투안, 자네 1년 전 일이 있었지. 이해해. 하지만 모든 곳이 파리 같진 않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이 모였습니다. 영국에서 온 제임스가 말했어요. 저도 이 사진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수달의 표정을 보세요. 전혀 경계하지 않아요. 독일에서 온 카타리나가 덧붙였습니다. 아이들도 무서워하지 않네요. 이건 오랜 시간 공존한 증거예요. 하루 이틀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죠. 저는 반박했습니다. 특수 촬영일 겁니다. 통제된 환경에서 찍었겠죠. 수다를 길들였거나요. 피에르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서울시 청계천 생태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수달 3세대 12마리 서식. 야간 활동 확인. 시민과의 충돌 사례 0건.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있었어요. 백로 42마리, 외가리 8마리, 잉어 8종. 그리고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밤에 찍은 수달, 새벽에 찍은 백로들. 조작된 보고서일 수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부가 관광 목적으로 만든 거죠. 피에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앙투안, 직접 가보지 그래. 확인하고 와. 우리가 비용을 대주겠네. 3일이면 충분해. 저는 거부하려 했어요. 하지만 다른 심사위원들이 저를 봤습니다. 기대하는 눈빛이었죠. 제임스가 말했어요. 자네가 가장 적임자야. 물가 생태 전문가잖아.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엠마가 물었어요. 아빠, 오늘 어땠어요? 저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청계천 사진이었죠. 엠마가 눈을 크게 떴어요. 수달이다. 아이들이랑 같이 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작된 사진이야. 실제로는 불가능해.
엠마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요? 아이들이 착하면 수달이 도망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피에르의 제안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만약 진짜라면, 만약 정말 도심에서 아이들과 수달이 공존한다면, 그런 곳이 있다면,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 생강도 안 되는데. 템스 강도 실패했어. 파리보다 안전한 도시가 어디 있겠어?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정말로요. 다음 날 오전, 피에르에게 전화했습니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3일만요. 그리고 확인하고 올게요. 조작이라는 걸. 피에르가 웃었습니다. 좋아. 항공권 예약해주지. 다음 주 출발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실망하고 돌아올 거야. 분명히. 10월 23일 오후 3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3시간 비행이었어요. 호텔은 종로, 청계천에서 500m 거리였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짐을 풀었어요. 오후 5시 엠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파리는 오전 10시였죠. 화면에 엠마 얼굴이 떴습니다. 아빠, 도착했어요? 네, 방금 호텔에 왔어. 엠마가 물었습니다. 아빠, 거기는 안전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모르겠어. 아직 밖에 안 나가봤어. 내일 보면 알겠지. 엠마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빠, 조심해요. 낯선 사람 조심하고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엠마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오후 6시 결심했습니다. 오늘 청계천에 가보자. 카메라를 챙기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프론트 직원이 말했어요. 직진하시면 5분이에요. 골목을 지나 신호등을 건넜습니다. 계단이 보였어요. 청계천 표지판이 있었죠. 계단을 내려가자 시야가 열렸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양옆으로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죠.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후 7시인데도 산책로가 가득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걷는 노부부, 벤치에 앉은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물가에 아이들 5명이 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였어요.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부모는 어디 있지? 10m 떨어진 벤치에 어른 둘이 앉아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계속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위험해. 유괴범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저 거리면 막을 수 없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5분, 10분, 15분. 아이들은 계속 놀았어요. 부모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죠.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봤어요. 하지만 다들 미소만 짓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위협하지 않았어요. 한 중년 남성이 아이들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냥 걸어갔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너무 긴장했거든요. 생강이 떠올랐습니다. 1년 전 그날. 엠마의 비명. 낯선 남자의 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는 다를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30분이었어요. 아이들이 일어났습니다. 부모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아빠. 물고기 봤어요. 부모가 웃으며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청계천을 따라서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저 부모는 무섭지 않을까? 아이들을 10m나 떨어뜨려 놓고요. 파리였다면 절대 불가능해. 하지만 여기선 가능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밤 8시였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아까 본 광경이 자꾸 떠올랐어요. 물가에서 노는 아이들. 벤치의 부모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20분. 혹시 진짜일까? 다음 날 오후 5시 다시 청계천으로 나갔어요. 카메라 가방과 삼각대를 챙겼습니다. 제대로 촬영할 생각이었죠. 다리 근처 벤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삼각대를 세우고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망원 렌즈 400을 장착했습니다. 오후 6시가 지났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 3명이 물가 바위에 앉아 있었어요. 다리를 물에 담그고 웃으며 떠들고 있었죠. 부모는 20m 떨어진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너무 멀어.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후 7시 30분, 해가 거의 졌어요. 그때 물 위에 뭔가 떠올랐습니다. 작은 머리였어요. 수달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어요. 뷰파인더를 들여다봤습니다. 수달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수달은 천천히 헤엄쳤습니다. 아이들 쪽으로 향했어요. 5m, 4m, 3m.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망갈 거야. 사람을 보면 도망가. 하지만 수달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바로 앞 2m 지점까지 왔어요. 아이들이 발견했어요. 저것 봐. 수달이다. 소리쳤습니다. 큰 소리였어요. 수달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물 위에 떠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 수달아. 수달이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5초 뒤 떠올랐어요. 입에 물고기를 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연속으로요.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수달이 근처 바위로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에게서 3m 떨어진 곳이었어요. 앞발로 물고기를 잡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수달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죠.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10명 정도 됐습니다. 모두 조용히 봤어요. 플래시를 터뜨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렌즈 너머 광경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수달이 물고기를 다 먹었습니다. 물로 다시 들어갔어요. 한 번 더 아이들 쪽을 보고 물속으로 사라졌죠.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와, 대박.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저는 카메라에서 눈을 뗐습니다. 뺨에 뭔가 흘렀어요. 눈물이었습니다. 옆 벤치 노인이 말했어요. 감동적이죠? 영화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요?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매일 봐도 신기해요. 20년 전엔 고가도로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죠. 저는 다시 물가를 봤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있었어요. 부모가 다가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수달 봤어? 응. 엄청 가까이 왔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무서워하지 않아. 수달도, 낯선 사람도, 어둠도. 파리의 엠마가 떠올랐습니다. 생강을 무서워하는 딸. 손을 놓지 못하는 저. 우리는 뭘 잃어버린 걸까? 다음 날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시차 때문에 잠을 설쳤어요.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결심했죠. 새벽 청계천을 보자. 옷을 입고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호텔을 나섰어요. 거리가 조용했습니다. 차도 별로 없었죠. 청계천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6시였어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보였어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5명 정도였습니다. 모두 혼자였어요. 여성도 셋이나 됐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새벽 6시에 혼자?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카메라를 들었어요.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봤어요. 물가에 새들이 서 있었습니다. 많았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백로였어요. 흰 깃털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하나, 둘, 셋. 색이 시작했어요. 10마리, 20마리.
계속 늘어났습니다. 40마리가 넘었어요. 모두 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삼각대를 세웠어요. 카메라를 장착했습니다. 셔터를 눌렀죠. 백로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부리를 물속에 넣었어요.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집단 포식이었어요. 15분간 촬영했습니다. 손이 시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광경이었거든요.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한 아이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었어요. 남자아이였죠. 운동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혼자? 새벽 6시에. 부모는 어디 있지? 아이가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렸어요. 백로드를 힐끗 보고는 계속 달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따라봤어요. 200m쯤 가더니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죠. 믿을 수 없었어요. 팔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해. 부모가 미쳤다고 할 거야. 10분 뒤 또 다른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여자아이였어요. 책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인가 봐요. 역시 혼자였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른이 따라오는지 확인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혼자였어요. 여자아이가 천천히 걸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전혀 긴장하지 않은 모습이었죠. 30분간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지나간 아이가 5명이었어요. 모두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혼자였죠. 여성 조깅러도 많았습니다. 10명은 봤어요. 모두 혼자 달렸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리가 안 됐어요. 파리와 너무 달랐거든요. 파리생 강에서 새벽 6시에 여자아이 혼자? 상상도 못해. 부모가 경찰에 신고당할 거야.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였어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오전 6시 40분이었어요. 백로들이 날아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가 사라졌죠. 저는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백로 42마리가 찍혔어요. 선명했습니다. 증거였죠.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오전 7시 30분이었어요.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사진을 다운받았어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야. 진짜야. 정말로. 셋째 날 오후 4시였습니다. 저는 다시 청계천으로 나갔어요. 이번엔 목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들과 이야기하고 싶었죠. 물가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4명이었어요. 물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뛰어다녔죠. 15m 떨어진 벤치에 부모들이 앉아 있었어요. 3명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영어로 말했어요. 한 여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저는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온 사진작가예요.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여성이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3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옆에 남자가 통역을 도와줬습니다. 저는 물가를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들이 댁의 자녀인가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기 분홍 티셔츠 입은 아이요. 무섭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뭐가요? 저거리요. 15m나 떨어져 있잖아요. 여성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안전하다고요? 하지만 유괴 같은 거요. 여성이 고개를 저었어요. 20년간 청계천에서 사고 한 번 없었어요. 다들 아이들을 지켜봐요. 나들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여성이 주변을 가리켰어요. 저기 카페 사장님도 보고 산책하는 사람들도 봐요. 모두가 서로를 지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파리는 CCTV가 천지인데도 위험해요. 하지만 여기는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말했습니다. CCTV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에요. 신뢰죠. 신뢰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개입해요. 다들 그래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질문이 더 있어요. 혹시 아이가 혼자 학교 가나요? 여성이 웃었습니다. 네, 매일 청계천 지나서 가요. 2학년 때부터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2학년이요? 그럼 8살. 네, 지금 9살이에요. 여성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따라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가요.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여성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여기는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많고 밝고 안전해요.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들도 혼자 다녀요. 3학년이에요. 친구들이랑 여기서 놀고 집에 가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해. 생강에서 아이 혼자? 절대 안 돼. 여성이 물었습니다. 프랑스는 다른가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많이 다릅니다. 위험해요. 특히 강변은요. 여성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놀 곳이 없겠네요.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네, 없어요. 30분간 더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부모들과도 대화했어요.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안전해요. 걱정 안 해요. 아이들이 혼자 다녀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왔어요. 엄마, 배고파요.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행운을 빌어요. 가족이 떠났습니다. 저는 홀로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파리와 서울. 같은 도시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생강은 위험하고 청계천은 안전해. 왜지? CCTV 때문일까? 아니야. 파리에도 많아. 경찰? 그것도 아니야. 여성이 말했죠. 사람들이라고. 신뢰라고. 저는 엠마를 떠올렸습니다. 생강을 무서워하는 딸. 혼자 못 다니는 아이. 하지만 여기 아이들은 달랐어요. 혼자 학교 가고 친구들이랑 놀고 웃었습니다. 뭔가 달라. 근본적으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날 밤 9시였습니다. 저는 청계천에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두웠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밤 9시인데도요. 그때 한 소년이 보였습니다. 8살쯤 되어 보였어요.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혼자? 밤 9시에? 저는 주변을 봤습니다. 부모가 어디 있나 찾았죠. 50m 뒤에 부부가 걷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부모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몰래 따라가며 찍기 시작했어요. 부모 시점으로요. 소년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물가를 보고 다리를 보고 별을 올려다봤어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년을 봤습니다. 하지만 다들 미소만 짓고 지나갔죠. 20분이 지났습니다. 소년이 멈춰 섰어요. 부모를 기다렸습니다. 부모가 다가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영어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봤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혼자 걷던데 무섭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아들이 원해서요. 혼자 걷는 연습이래요. 여기선 가능해요. 하지만 밤인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주변을 가리켰어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밝고요. 안전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파리에선 절대 불가능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도 예전엔 안 됐대요. 하지만 지금은 돼요. 가족이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섰어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엠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파리는 오후 2시였어요. 아빠. 엠마가 웃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엠마야, 아빠가 틀렸어. 왜요? 엠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상이 다 위험한 건 아니더라. 안전한 곳도 있어. 진짜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엠마가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도 갈 수 있어요? 그래.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여름에 같이 오자. 약속할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짐을 쌌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수달, 백로, 아이들, 부모들. 모두 선명했어요. 한 장을 골랐습니다. 수달과 아이들이 함께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수달은 물고기를 먹고 있었죠. 거리 3미터. 두려움 없이. 화면을 둘로 나눴습니다. 왼쪽에 서울 사진을 놓았어요. 오른쪽엔 파일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2023년 7월 15일. 센강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엠마가 백조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30초 전이었죠. 두 사진을 나란히 봤습니다. 왼쪽은 서울, 오른쪽은 파리. 같은 강변, 같은 아이들. 완전히 다른 세상. 파리에선 30초 뒤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에선 아이들이 계속 웃었어요. 왜일까? 무엇이 다른 걸까?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청계천이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이륙했죠.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야생동물이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수달이 사람 곁에서 사냥하는 도시. 백로 42마리가 새벽에 모이는 강. 아이들이 혼자 걸어도 안전한 밤. 나는 이것이 조작이라고 믿었다. 불가능하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틀렸다. 파리는 잃었고 서울은 지켰다. CCTV가 아니었다. 경찰도 아니었다. 사람들이었다. 서로를 지키는 마음이었다. 생강은 위험하다. 하지만 청계천은 안전하다. 차이는 기술이 아니다. 신뢰다. 나는 1년간 딸의 손을 놓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안다. 안전은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불가능은 없었다. 우리가 포기했을 뿐이다. 글을 저장했습니다. 파리 국제야생동물 사진전에 보낼 보고서였어요. 13시간 뒤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엠마가 공항에 나와 있었어요. 아빠. 저는 엠마를 안았습니다. 오래 안았어요. 엠마가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다음 여름에 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약속해. 엠마가 웃었어요. 저도 수달 보고 싶어요. 그리고 혼자 걷고 싶어요. 아빠처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거기선 할 수 있어. 진짜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엠마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센강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어두웠어요. 여전히 위험해 보였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바꿀 수 있다는 걸. 청계천이 증명했으니까요.